한국전력 2025년 3분기 실적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매출은 5.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00%가 증가했습니다. 듀퐁티 회전율은 3회전, PBR은 1.3 상태입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여야 전기료 인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72조 4,684억 원, 전년도 3분기보다 5.5%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는 65조 4,933억 원으로 2%가 내려갔습니다. 매출 총익률 9.6%로 7%가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비는 1조 4,391억 원으로 2.4%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5조 5,35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1,300%가 폭증했습니다. 영업이익률 7.6%로 7.21% 상승했습니다. 급격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전 매출원가의 감소 요인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트루풋 회계 구조로 분석을 하면은 그 원인 파악이 좀 더 명확해지겠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라고 하지만은 전기란 것은 재고가 없기 때문에 구입 전력비가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59조 6,414억 원으로 2.5%가 내려갔습니다. 그 매출 증가율에 대비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입 전력비가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고, 또한 전기료가 인상이 되었다라고도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스루풋 금액상 12조 8,269억 원으로 70.8%나 금액이 증가했고, 스루풋률은 17.7%로 6.8%가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7조 2,909억 원으로 2.5%가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1.76으로서 0.7, 그러니까 70%나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 원가회계 영업하고 똑같죠. 1,300%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매출원가 감소 원인은 우선 구입 전력 단가가 하락으로 분석되고, 또한 전력 판매 단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는 것을 다시 중원해서 말씀드립니다. 운영경비 2.5% 증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이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재료 하나가 있습니다. 원재료가 11억 8,6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한전 재고자산 중 원재료만 매출원가 재료비에 반영된다. 그것도 전력 부분은 아니고 다른 사업 부분의 원재료 사용액이 반영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분석 내용입니다. 재고자산이라는 게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건 없죠. 원재료 사용액이 691억 원, 3.9% 줄었고, 구입 전력비가 2.5% 줄어들었습니다. ABC를 더한 매출 원가 재료비라고 통칭을 했을 때 59조 6,415억 원으로 2.5%가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반대로 2.5%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7조 2,909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조 4,391억 원을 뺀 5조 8,518억 원이 운영경비라고 할 수 있겠죠. 가공비로 일단 통칭해서 다 부르겠습니다. 8.9%, 0.4% 상승했고,
생산 재료 비율로 또 통칭하겠습니다. 재료 비율, 전력, 구입 전력비죠. 91.1%, 0.4%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구입 전력비가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1단계 재고자산의 증감이 없지만은 그 총 제조 비용은 원가 회계로나 스루프텍이나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현금 흐름표 재고자산의 증감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81억 4,500만 원이 나갔다면은 그만큼 증가하면 되는데 323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차이가 242억 원인데 재고자산 감무 손실이 있다 그래요. 그거를 빼주면은 차액은 더 늘어납니다. 278억 원으로. 그리고 그 유형자산의 저장품 대체, 재고자산으로 넘어간 게 있는데 249억 원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해서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조 3,800억 원, 2.5%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22,397명으로 150명이 감소했습니다. 준 공무원 성격이죠. 공사 성격이니까 1인당 평균 임금은 8,220만 원, 3.2%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선비가 많이 나가네요. 9,330억 원, 2.8%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가 1.4% 감소했습니다. 해외 사업비가 15% 줄어들었습니다. 쓸데없는 돈을 안 쓴다 이런 얘기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경영평가지표로서 두퐁 T 회전율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3회전입니다. 내려갔습니다. 스루픈율은 올라갔고요. 이것도 좀 경광부회식인지는 몰라도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워봅니다. 그래서 T 회전율은 하락을 했고 스루픈율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역방향이니까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해보고 이것을 입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니까 전력 구입비가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요거는 밑에 거는 좀 적용하기가 어렵죠. 재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전력 구입 단가가 평균으로 해놨습니다. 136원 89전 킬로와트당 0.3%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려간 게 아니죠. 그런데 수력 원자력은 판매 단가가 82원 92전입니다. 17.5%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5개의 화력발전 자회사가 있는데 화력 평균은 154원 30전입니다. 1.5% 내려갔습니다. 전체 평균은 요거를 평균을 내보면은 118원 60전이 나옵니다. 4.4%가 상승이 됐어요. 인상이 됐어요. 구입전력비가. 그런데 차이가 있죠. 평균은 한전이 136원이라고 했으면 18원 27전이 비싸게 돼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전 전체 전력 구입 단가는 수력 원자력 단가 더하기 화력 발전의 평균 단가일 것이다. 그러나 갭이 있다.
그 원인은 숨겨진 재생에너지 발전 구매 단가일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통해 가지고 수력 원자력의 판매 단가는 82원 92전, 화력은 154원 32전이죠. 화력 평균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얼마냐? 그러면은 회사가 평균을 냈으니까 136원 89전을 곱하기 셋을 하죠. 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410원 67전이니까 여기에서 수력 원자력 단가 빼고 화력 발전 떼면은 재생에너지 단가는 무려 173원 43전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전기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구매 비중도 40%가 넘습니다. 지금. 이를 표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생에너지 40%면은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원자력으로 가야 산업용 전기료를 내려서 기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판매 단가를 보면은 이 대통령 AI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부터 규제제로 대기업 총수회의에서 재생에너지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하겠다. 이게 왜 이런 논리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산업용 전기료부터 인하해줘야 국내에서 제조업 공장을 할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거는 안 하고 재생에너지 하겠다고 그러면은 AI도 전력 소비가 많이 들어가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AI 전력 소요를 위해서는 소형 SMR, 소형 원자로 모델로 하는 것이 상식으로 이미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핀트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이 가장 비싸죠. 181원 48전, 주택용이 160원 49전인데 2.3% 인상이 됐고요. 산업용은 7.9%가 올라갔고 작년에는 9.4%나 인상이 됐습니다. 가장 혜택을 보는 게 거의 뭐 100원 가까이 싸죠. 산업용보다. 농사용이라는 것도 이 산업에 들어가는데 농사용만 싸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전기를 훔쳐 쓰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심야전력을 그래서 제조업체에서 좀 밤에 공장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이 싸니까 81원이나 싼데 80원 가까이 싼데 안 쓸 도리가 없으니까 야간 작업을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인 경우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산업용 전기료부터 인하시켜 줘야 한국이 현재 경기가 안 좋은데 그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투자하라 뭐 이따위 얘기하지 말고 비용부터 줄여주는 그런 거를 해줘야 규제 제로 하겠다. 전기료는 올리고 뭐가 규제 제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전을 보면 보입니다. 자, 그래서 1, 2차 전력 구입비가 하락했다라고 추론을 했고 T회전율은 하락했고 스루픈율은 상승했으면은 요거를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반증을 하려면 구입 전력비가 상승해야 되는데 판매 가격도 상승해야 되고 근데 구입 전력비도 상승했죠. 판매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반증은 패스된다? 그럴 수도 있는데 판매 가격 그 평균 인상률은 2.9%였죠. 그러면은
그 전력 구입비가 0.4%니까 상대적으로는 전기료 구입비는 인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구입비도 올려주기는 조금 했지만은 판매 단가 국민들한테 넘기는 인상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그 전기료 부담금이 민간이나 산업체들이 지금 경비가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다른 돈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피부로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은 겨울철을 나보면은 또 민간에서도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기업체는 전기료를 많이 쓰니까 피부로 와 닿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를 논리적으로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증가시킨다면은 그러면은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확인했듯이 가장 발전 단가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니 풍력 발전이고 태양광이고 나발이고 이제 그만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인이 되면은 풍력이 발전 단가가 높으니까 원자력 발전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몇 년 동안 제가 표현하는 얘기고요. 앞에 얘기한 거 재생에너지 단가 173원 43전 근거 있는 거로 해서 재생에너지 단가가 가장 높다는 게 증명이 되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한전도 주석 공시에 비밀화하고 있다는 얘기고 숨기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3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간 매출액은 90조 5,855억 원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전력료 구입 전력비 기준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예측해 낼 수 있겠습니다. 90조 원이 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0조 5천억을 한다면은 한전은 6조 8천억 원대의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T회전율이 4회전 예상되는데 뭐 더도 말고 4.1회전만 더 해보자. 전기료 올리지 말고 화력발전 단가를 좀 더 낮추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2.6%만 더 노력을 한다면은 92조 9,750억 원을 할 경우에 한전은 7조 3천억 원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채무, 그 부채 비율이 현재 높은 거로 되어 있는데 그쪽은 연간 할 때 좀 접근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부채 비율이 있는지. 주가는 49,000원으로 연초보다 29,000원이 상승했습니다. TBR은 66%에서 130%로 뛰었습니다. 코스피가 오르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다 뜁니다. 또 돈도 번 건 사실이고 이익 배당 많이 가겠죠.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18.2%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한국산업은행도 이익 배당을 가져가겠죠. 32.9%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7.83%, 외국인이 한전의 주식을 22.1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